안녕하세요. 사주 풀어주는 남자 사프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겨우겨우 개최한 올림픽 다들 잘 보고 계세요? 요즘 사실 밖에 잘 나가기도 힘들고 단체 행동도 안 되다 보니까 텐션이 막 올라가는 경험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분들 덕분에 저는 진짜 하루하루 올림픽 경기 보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효자 종목 중에 하나인 양궁과 박태환 선수 이후로 잠잠하던 수영에서 젊은 선수들이 엄청난 경기력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양궁 혼성전에서 우승한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그리고 수영에서는 박태환 선수 이후로 전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바로 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기록을 깨면서 등장한 황선우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정말 핫한 양궁의 김재덕, 안산 선수와 수영의 황선우 선수분들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주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닮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확실히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놀라기도 놀랐는데 확실히 자신의 사주팔자 말 그대로 글자들의 영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주를 보면서 뭉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수분들의 생년월일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태어난 시간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혼성전에서 활약한 김재덕 선수와 안산 선수의 사주를 한번 놓고 볼게요. 보자마자 놀랐던 게 두 분 모두 사주팔자를 보면 신유일주에 비견과 겁재가 강한 편이라는 거예요. 십성에서 비견과 겁재는 흉할 경우에는 능력도 없이 고집이 세고 억지만 부리는 기질이 있는 거지만 길하게 작용하면 자긍심이 강하고 성격이 쿨하고 대담해서 동료들과 의리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죠. 두 사람 모두 신유일주니까 신유일주의 특징부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신유일주에서 신금은 하얀 윤기가 나면서 밝은 빛을 가진 금이에요. 단단한 금광석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의리와 자존심, 명예, 고집의 신유일주라고도 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땐 예리하고 날카롭고 강해요.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른 10가지의 천간 글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 신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기도 하고 칼날이 되기도 하지만 작고 예리하기만 해서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루기 까다로운 글자예요. 이 까다로운 글자에서 신유일주는 이렇게 비견을 의미하는 지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과 고집이 매우 강한 일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유일주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으로는 현침살을 갖는 일주라서 예리한 판단력의 소유자이면서 통찰력을 발휘한 글쓰기에 능해요. 그래서 유명한 기자분들이나 칼럼니스트 분들 중에서도 신유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이 현침살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침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펜촉을 다루는 기자 혹은 침을 놓는 한의사, 의사가 많다고 하는 편이고 지금 두 선수분들도 화살을 다뤄서 관역에 꽂는 양궁 선수를 영상에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신유일주의 특징만 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주를 최대한 사용해서 양궁이라는 스포츠에서 더욱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던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선수분들 각각의 사주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안산 선수의 사주는 신유일주와 더불어서 비겁다자의 사주예요. 일간 신금과 같은 기운을 가진 글자가 이렇게 시주로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4개나 있네요. 비겁다자의 사주인 이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산 선수의 사주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바로 운동선수로 빛을 내기 좋은 사주다였어요. 단순히 비겁이 많은 비겁다자 사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운동선수로 성공하진 않아요. 비겁다자와 함께 금의 기운과 관성의 기운도 같이 있어야죠. 모든 운동 경기에는 정해진 경기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규격, 규칙이 존재해요. 이런 선들을 정확히 벗어나지 않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쟁 끝에 승리하는 것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정교하고 예리한 금의 기운과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관성이 동반돼야 운동선수로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사주팔자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맺고 꽂는 멘탈이 우수하려면 금의 기운과 관성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경쟁 선수의 심박수는 이렇게 166 가까이 올라갔지만 안산 선수의 심박수는 119 정도로 유지하면서 비교적 평정심을 전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안산 선수의 예리함과 관성의 기운은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선수분들이 해왔던 노력들을 사주팔자 풀이로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선수의 노력과 함께 이런 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해서 금메달을 쟁취할 수 있었다는 의미니까요. 김재덕 선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인격의 영재사주라는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 영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사주를 보자마자 정인격인 걸 보고 아 영재 출신 맞네 싶더라고요. 태어난 월의 월주를 보시면 무진월로 토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정인을 의미하고 이렇게 비겁으로 둘러싸여 있는 신강한 정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정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인이 뭔지 김재덕 선수의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명리학에서 정인이라는 건 어머니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여기 있는 월지를 부모궁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어머니에 해당하는 정인이 있다는 건 제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 좋은 집안, 좋은 분위기에서 김재덕 선수가 자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십성에서 정인은 인성의 한 종류로서 인성이라는 게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도장을 찍는 행위나 문서 활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자함이 있고 교사나 교수, 교육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에 능해서 자신의 사주에 있는 재주나 직장, 재물을 활용하는 능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신유일주의 현침살을 갖고 있는 김재덕 선수가 자신의 재능, 살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인이 이렇게 많은 걸 정인격이라고 하고 공부나 연습, 훈련하는 것에 능한 정인이 많은 정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나 노력파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는 데도 능하다 보니까 성과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잘 나올 테니까 더더 노력해 나갈 수 있겠죠. 김재덕 선수도 실제로 의문이 생기면 이렇게 풀릴 때까지 매달리면서 훈련에 집중해 왔다고 인터뷰했던 걸 보면 이렇게 선수의 완벽주의와 꼼꼼함이 사주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 같은 색으로 들어가 있는 강한 기운이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면 흔히 말하는 분위기 메이커 포지션인 사람이 많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데 능한 편이라고 하네요. 경기하면서 김재덕 선수가 파이팅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파이팅이 넘치고 팀에서 분위기 메이킹을 잘하는 선수로 보였어요. 이제 뉴 마린보이 황선우 선수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진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기록이나 경기를 보면 넥스트 박태환이라는 수식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박태환 선수 이후로 9년 만에 결승 진출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부모님도 두 분 다 수영을 하신다고 하네요. 선수의 사주를 보면 온통 불바다로 연상될 만큼 일간인 간목이 불길에 화의 기운으로 휩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황선우 선수가 수영을 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수영을 통해서 이런 불길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화의 기운이 많은 사주는 곱고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돼요. 또 사주에 상관이 많은 극상관의 사주여서 인덕이 부족한 편인데 자신은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정을 베풀지만 도움을 준 상대방들은 자신이 정작 어려웠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냉대를 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좀 잦을 수도 있어요. 사주의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식상인 식신과 상관이 가득하고 정제나 정인이 있긴 하지만 인성이나 관성이 부족한 편이라서 식신과 상관, 그러니까 근면성과 성실성을 무기로 인생의 공경을 헤쳐나가는 수단으로 삼아서 노력 끝에 성공하는 팔자로 풀이해볼 수 있겠네요. 이번 올림픽에서 자유형 200m 예선에서는 주니어 세계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고 자유형 1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갱신했는데 선수의 나이가 이제 18살인 걸 생각하면 앞으로 무대가 더 기대가 돼서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한창 떠오르는 양궁과 수영 종목에서 유명한 신인 선수들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양궁의 안산, 김재덕 선수는 놀라울 만큼 사주를 살펴보면서 비슷한 점도 있었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많았죠. 수영의 황선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사주를 통해서 선수가 수영을 하게 된 배경이나 기록 갱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사주풀이가 이렇게 유명한 운동선수들에게만 통하는 것만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주도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수긍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키를 잡고 살아야 내가 가진 기질을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사주명리학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분들의 사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